83장 복수하는 유비. 다음날 소나는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총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싸움에서 이기기는커녕 사정과 다문 장수가 죽음을 당했고 수천의 군사들 또한 목숨을 잃었어요.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던 소나는 송건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어요. 소난과 주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배했다는 보고를 받은 송건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큰일이다. 소난과 주연이 패배를 거듭한다고 하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으냐. 송건의 책략가 장소가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정보, 황계, 장음 등 용맹한 총나라의 장수들은 이미 죽었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쓸만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한당 장수를 중심으로 주태와 반장 그리고 능통과 감령에게 군사 10만 명을 준다면 총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송건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명령을 내렸어요. 각각 군사 10만 명을 줄 것이니 반드시 총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 오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송건의 명령을 받은 오나라 장수들은 저마다 죽을 각오로 군사를 이끌고 나갔어요. 유비는 관음과 장포가 나날이 적을 무찔러 큰 공을 세우자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기쁜 마음을 나누었어요. 건방진 송건도 어쩔 수 없나 보구나. 싸우는 족족 패하고 돌아가니 이제 며칠 후면 오나라는 우리 차지가 된다. 전하를 지탱하던 세 개의 다리 중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장수들도 기뻐하며 맞장구 쳤어요. 맞습니다. 일단 오나라를 빼앗으면 위나라를 물리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폐하께서 전하 통일을 이룰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유비는 흐뭇한 미소로 장포와 관응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모두 너희들의 공이다. 예전에 용맹했던 장수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 걱정이었는데 조카들이 그들의 몫을 대신해 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유비의 칭찬에 장포와 관응은 얼굴을 붉혔어요. 그렇게 모두 흡족한 표정으로 웃고 떠드는데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을 붉히니 바로 황충이었어요. 황충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폐하께서는 늙은 장수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다음날 유비는 오나라의 10만 대군이 소난을 도우러 온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때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와 유비의 앞에 엎드려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황충이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유비와 함께 주위에 있던 신하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비는 이내 빙그레 웃었어요. 황충은 절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가 오나라로 갔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내가 늙은 장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러 나간 것 같구나. 내 혹시라도 황충 장수를 잃을까 두렵다. 그러니 장포와 관응은 지금 바로 나가 황충을 도우라. 유비의 명령을 받은 장포와 관응이 군사를 거느리고 황충의 뒤를 쫓았어요. 황충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어요. 내 비록 늙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까지 늙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겪었고 활 쏘는 실력 또한 녹슬지 않았으니 내가 아직도 쓸만한 장수임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때 황충의 나이 70, 장수로 싸움을 하기에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충성심이 강했던 황충은 유비가 젊은 장수만 믿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적진을 향해 달려간 황충이 적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덤벼라. 관우 장군의 원수를 갚으러 황충이 왔다. 황충의 기습 공격에 반장의 부하장수 사적이 나섰어요. 사적은 황충의 겉모습을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창을 비껴들었지만 맞서 싸운 지 3차례 만에 사적의 몸은 둘로 나뉘어졌어요. 황충은 적들을 향해 다시 한번 외쳤어요. 반장은 직접 나와 나를 상대하라. 황충의 외침에 반장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달려나왔어요. 이 노인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 놈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상대해주마. 반장은 관우가 쓰던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황충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반장 또한 황충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반장은 황충과 몇 차례 겨루어 보지도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어요. 비겁한 놈, 도망치지 말고 어서 덤벼라. 황충이 큰 소리로 외치며 반장의 뒤를 쫓으니 강동의 군사들은 감히 맞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좌우로 흩어져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10여 킬로미터쯤 달렸을까. 그제야 황충은 반장이 도망간 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때였어요. 황충이 덫에 걸렸다. 이제 황충은 도간에 든 쥐니 어서 달려가 사로잡아라. 반장이었어요. 반장의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숨어있던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오니 앞에는 반장이요, 뒤에는 능통이며 왼쪽에는 한당이요, 오른쪽에는 주태였어요. 황충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적들에게 소리쳤어요. 오냐 이놈들아, 한꺼번에 덤벼라. 니까진 놈들이 한 번에 덤빈다 한들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황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살이 날라와 황충의 어깨에 정확히 꽂히니 황충은 비틀거리며 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황충이 화살에 맞았다. 놈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다. 화살에 맞은 황충이 어깨를 감싸쥐고 말 등에 엎드리자 이를 본 오나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황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때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 그는 바로 장포와 관응이었어요. 어디다 감히 손을 대려 하느냐. 장포와 관응은 불이 나게 달려와 오나라 군사들을 모두 쫓아낸 후 황충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어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장포와 관응은 황충을 보호하며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황충은 급히 의원을 불러 치료받았지만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황충은 며칠 만에 위독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황충이 위독하다는 보고를 받은 유비는 황충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어요. 내가 입을 가볍게 놀려 장군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참으로 미안하오. 게다가 이렇게 다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려.
어서나 일어나길 바라오. 황충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나이 올해 75세입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폐하를 모신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폐하께서는 부디 전하통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황충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유비에게 말을 하고는 이내 정신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 장군 중 세 번째 별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황충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를 읊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늙은 장수 황충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다. 나이 이른에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들었으며 무쇠처럼 단단한 화살을 부러뜨렸다. 황충의 용기는 천하를 놀라게 했고 황충의 용맹함은 총나라 땅을 뒤덮었다. 세상을 떠날 때 머리카락이 흰 눈과 같았으니 황충 그대는 스스로 영웅임을 세상에 드러냈도다. 황충이 죽은 날 사방에 눈보라가 몰아치니 참으로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유비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 장군 중 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하구나. 유비는 황충의 시체를 향나무로 짠 좋은 관에 넣어 익주성의 공명에게 보내 정성껏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그러고는 칼을 들어 수십만 대군을 향해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개만도 못한 놈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내가 아끼는 부하들을 죽인 저놈들을 모두 죽여라. 유비의 외침과 동시에 총나라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드니 유비의 군대는 파도처럼 휩쓸며 오나라 군대를 짓밟아 주었어요. 너른 들판은 오나라 군사들의 붉은 피로 물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유비의 대대적인 공격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한당과 주태는 오만의 군사 중 거의 절반을 잃고 밤새 남쪽으로 달아났어요. 유비가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장포와 관흥 덕이었어요. 유비는 장포와 관흥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호랑이 같은 자식들이구나. 그렇게 장포와 관흥은 적의 장수 수십 명의 목을 베었어요. 송건은 감령 장수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지만 총나라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오나라 군사들의 시체는 겹겹이 쌓여 산을 이루었고 그들이 흘린 피는 냇물을 붉게 만들었어요. 계속된 승리에 기세가 등등해진 총나라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관흥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유비가 명령했어요. 관흥은 어디 갔느냐? 어서 군사를 풀어 관흥을 찾아라. 관흥은 반장을 뒤쫓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수. 관흥이 이를 갈며 말을 달려 반장을 쫓으니 반장은 살기가 가득한 관흥이 무서워 불이 나게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졌어요. 반장은 우거진 숲속으로 몸을 숨기니 관흥은 반장을 놓치고 말았어요. 니까진 놈이 숨어봤자
이 산속밖에 더 있겠느냐. 관응은 어두운 산속에서 반장을 찾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해가 진 산속은 칠흑같이 캄캄해졌어요. 한참이나 반장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관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관응은 주인을 불렀어요. 계십니까? 어쩌다 길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집안에서 흰머리의 노인이 나와 관응을 맞이했어요. 노인은 관응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노인의 방으로 들어간 관응이 깜짝 놀라니 아버지 관우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응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초가집에 살고 있던 노인은 평소 관우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관우가 죽은 후 신이 되었다고 믿으며 초상화를 걸어두고 관우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은 관응이 관우의 아들임을 알고 반가워하며 술과 음식을 대접했어요. 관응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노인을 만나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배불리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시 후 관응은 누군가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주인장 계시오? 나는 오나라의 장수 반장이오.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 재워주면 큰 상을 내리겠소. 관응은 반장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아버지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장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관응의 칼에 맞아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다음 날 관응은 반장이 가져간 아버지 관우의 청룡 원월도를 빼앗아 유비가 있는 총나라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관응을 만난 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했어요. 조카가 원수 중 하나를 쓰러뜨렸구나. 이제 관우가 조금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유비의 칭찬에도 관응은 우쭐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의 원수는 갚았지만 아직 작은 아버님의 원수가 남아 있습니다. 범간과 장달 두 놈도 반드시 찾아 죽이고 말겠습니다. 관응의 말에 장포 또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반장 또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조조는 도와주지도 않고 총나라 군사는 승리를 거듭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오나라는 망하겠구나.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송건의 책략가 보줄이 나섰어요. 유비가 원수로 여긴 사람들은 모두 죽고 이제 범간과 장달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장비의 머리와 함께 유비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동생 손부인도 보내시어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위나라의 조비를 공격하자고 하면 유비는 물러갈지도 모릅니다. 송건은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수도 없었던 송건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송건은 장비의 머리를 비단 보자기에 싸 향나무 상자에 넣고 범간과 장달을 밧줄로 묶은 채 유비가 있는 효정 땅으로 보냈어요. 오나라의 사신이 장비 장군의 머리와 함께 범간과 장달을 잡아왔습니다. 유비는 깜짝 놀랐어요. 장비의 머리가 돌아왔다고.
유비가 급히 장비의 머리가 든 향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장비의 머리는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비는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어요. 내 그토록 술을 조심하라고 했건만. 유비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오나라 사신이 입을 열었어요. 폐하, 장비 장군의 머리뿐 아니라 그를 죽인 범강과 장달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송건대왕께서는 강동의 형주를 돌려드리고 손부인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송건대왕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며 힘을 합쳐 역적 조비를 공격하길 바래서입니다. 그러니 부디 화를 푸시고 송건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사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비가 소리쳤어요. 네 이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나의 원수는 오직 송건뿐이다. 내 반드시 송건을 먼저 죽인 후 역적 조비를 저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유비는 날카로운 두 눈으로 사신을 바라보고는 칼을 뽑아 사신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여봐라, 장포를 불러오너라. 범강과 장달은 장포가 처리할 것이다. 잠시 후 장포가 쏜살같이 달려오니 장포가 든 창끝이 번쩍했어요. 장포는 아버지 장비가 쓰던 장팔 3호의 끝으로 범강과 장달의 몸을 단번에 꿰뚫었어요. 장포는 범강과 장달을 죽이고는 유비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폐하, 아버님의 원수를 갚았으나 아직도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유비는 장포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그럴 것이다. 내 반드시 송건을 죽여 너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유비의 눈앞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마당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순간이 아른거렸어요. 유비는 멀리 동남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